반갑습니다. 영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음 시점은 9월 30일입니다. 24시즌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한 경기가 승패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4년간의 순위와 비슷한 7위나 8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6위를 기록해서 다음 시즌 한 단계 더 올라가 가을 야구를 바라볼 수 있는 팀이 되길 바랬는데 아쉽게 그건 어렵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의 순위가 유지되는 것도 올 시즌에 용병 선수들이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KBO에서는 용병 농사만 성공을 해도 가을 야구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 시즌 팀을 운영하는 데에 용병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용병 선수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가을 야구에 실패했고 이는 곧 국내 선수들의 부진과 책임에 있으리라 봅니다. 각설하고 시즌이 사실상 마무리된 지금 이 시점에 롯데자이언츠는 이 용병 선수들에 대한 재계약 문제로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명 수치로 보나 기록으로 보나 모든 선수들이 재계약을 해야 하고 구단 입장에서도 포기할 명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다 살펴보면 재계약에 대한 고민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반즈 선수입니다. 반즈는 2022 시즌부터 2선발로 시작했지만 1선발까지 올라와서 활약하며 로테이션을 돌아줬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롯데자이언츠에 부족했던 좌완 선발 투수에 대한 갈증을 최소한으로나마 풀어준 선수라고 할 수 있죠. 지난 3시즌간 507.1이닝을 소화하는 등 분명 없어서는 안 될 선수고 25시즌도 반즈는 재계약으로 잡아야 할 선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재계약을 한다고 해도 저는 기본적인 걱정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바로 구위 하락적인 문제입니다. 반즈는 24시즌 만 29세 투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속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홈런이 24시즌 많이 늘어났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즌별 피홈런을 살펴보면 8개, 6개에서 이번 시즌 18개로 늘어났고 시즌별 9이닝당 피홈런도 1개가 넘어가는 수치로 증가했습니다. 공인구의 반발 개수라던가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 변화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리그의 홈런 개수는 분명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시즌에 비해서 24시즌에는 리그 전체적으로 2배 정도 많은 홈런 개수가 나왔다는 것도 확실한 거죠. 그런데 반즈는 유난히 피홈런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올 시즌 반즈는 2루타보다 홈런을 더 많이 상대에게 내준 선수입니다. 이는 용병 중 3번째로 많은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하나 더 구위 하락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구종별 구사율에서 나타납니다. 23시즌에 비해서만 포심의 구사율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ABS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한 판단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 시즌 지날 때마다 포심 페스티벌의 구사율이 3%씩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 줄어들고 있는 포심 페스티벌 구사율만큼 피안타율은 오히려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피장타율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구로 맞아 나가는 타구들이 대부분 장타로 혹은 홈런으로 연결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반즈 선수의 재계약 방해 요소는 바로 그의 커리어입니다. 반즈는 25시즌 내년 만 30세의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KBO에서 3년을 소화하면서 30대에 접어들어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해볼 마지막 희망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윌커슨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 부진이 있었으나 9월까지 리그에서 2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하면서 이닝 히터의 역할을 충분히 해준 선수입니다. 9이닝당 볼넷이 1.23개로 어떻게든 승부를 보는 투구를 하는 그런 선수지만 반대로 이런 성향 때문에 피안타 자체는 모든 용병들 중에서 가장 많고 피안타율도 리그 용병들 중에서 2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아무리 내야진들이 젊어지고 새로워졌다고 해도 롯데자이언츠는 수비가 약한 팀인 것을 모든 야구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잦은 안타는 수비진을 흔들게 될 것이고
앞으로 실점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피치클락이 싫어서 아시아 야구로 넘어왔다는 게 중론인 선수인데 25시즌에는 KBO에도 피치클락이 도입되면서 윌커슨 선수를 다시 한번 흔들 예정입니다. 분명 윌커슨 선수는 선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이닝 소화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그의 나이입니다. 89년생인 그는 벌써 30대 후반에 들어서고 있는 중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레이에스 선수입니다. 시즌 시작 전 저는 사실 레이에스 선수가 장타력 부재와 후반기의 체력 문제 때문에 걱정이 좀 많았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트리플 A 시절부터 홈런을 몰아치는 경향도 있었고 60경기 이후 급격하게 타격 지표가 낮아지는 등 체력적인 부침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에 와서는 오히려 여름이 되고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파워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지도 않았고 안타도 오히려 전반기보다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17시즌에 손아섭 선수가 기록한 팀 최다 안타인 193개를 넘어서서 KBO 한 시즌 최다 안타까지 도전하고 있는 컨택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난 다음인 화요일 경기에서 최다 안타에 대한 기록이 결정이 나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선수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롯데에서는 레이에스 선수에게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을 이유와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에스 선수에게도 분명히 약점은 존재합니다. 9월 29일까지 규정 타석을 소화한 용병 타자는 총 7명이면서 이들의 수비 포지션은 대부분 1루수 혹은 코너 외야수입니다. 공격력 자체는 레이에스가 크게 떨어지는 선수는 아니지만 수비력만 놓고 보면 비슷한 계열의 코너 외야수들보다 기록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레이에스 선수 정도만 돼도 롯데자이언츠 외야수들 중에서는 수준급 수비력이라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말이죠. 또 하나 다른 용병 타자들에 비해서 홈런 개수가 눈에 띄게 부족합니다. 솔직히 많은 팬들은 용병 타자가 수비 좀 못하고 삼진 좀 많이 당한다고 해도 홈런 개수가 많아서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레이에스는 9월 30일까지 15개의 홈런으로 규정 타석을 소화한 용병 타자들 중에서 가장 작은 홈런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팀 내에서도 첫 번째가 아닌 세 번째로 홈런이 많은 선수입니다. 또한 이는 김태형 감독님이 항상 말해오던 장타력이 있는 용병 타자에도 그 결을 달리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서도 병살타는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 용병 타자들의 재계약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댓글로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라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